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7% 하락했고요. 코삭은 0.59%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2300 후반대, 코삭은 700포인트 초반대 이 수준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그 PPI 지수죠. 소비자 물가지표 말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가 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소비자 물가지표는 내일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CPI가 발표되었을 때 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사실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우리가 예상치만큼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화답을 해줄 것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조금 높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CPI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기대치보다 못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멈추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여기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더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대하락은 끝나고 추세 전환을 위한 횡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표 보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반등을 하다가 좀 저항을 맞고 지지 라인까지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아슬아슬하게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CPI 지표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 51선, 61선, 121선이 모두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좀 뚝뚝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바닥 라인을 잘 만들어서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61선, 121선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이고요. 월봉도 바닥 한번 찍고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근처 2300 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좀 안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은 오늘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이어오다가 다시 12월 9일, 12일 이렇게 매수를 이어갔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제 12월 9일자로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12월 10일 오늘은 크게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물량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말 이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살짝 이제 배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배당락도 있죠. 그래서 12월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그 마무리를 위한 그런 금액의 이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 크게 하락을 했었고, 니케이는 반전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 좀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내렸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1307원입니다. 월봉으로 본다면 환율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2개월, 3개월 연속 음봉으로 시작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이 경제 자체가 이런 지표 자체가 사이클로 순환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보고 그런 타이밍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떨어져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단계는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금리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00원, 1300원 정도는 좀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코스닥은 700포인트, 네,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와 유사했기 때문에 크게 네, 볼 필요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CPI 지표를 좀 기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짙은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3.5%대, 네, 3.4%대에서 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뭐 크게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CPI 지표가 우리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이런 국채금리라든지 그런 환율 자체는 좀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좀 높이 나온다면 또 심리적인 이 반응에 의해서 또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경계하면서 저희도 뭐 하루 이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흔들림은 이제 크게 이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죠. 올해 원체 이제 증시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전체적인 흔들림 자체에 대한 폭이 컸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많이 무덤덤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덤덤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지수에 대한 흔들림, 종목에 대한 그런 주가 흔들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 투자자의 본인만의 그런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이 정도로 좀 증시 보고 마무리를 좀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16,0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3%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에 대한 흐름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하락으로 시작해서 상승 반전으로 진행이 되었고 뭐 마지막까지 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에 가까운 네, 50원 정도 상승이었고요. 시간의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라고 할 정도로 몇천 주 다 합해봤자 이제 만 주도 조금 넘겠네요. 네, 그 정도일 만큼 시간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시간의 거래는 이제 16,0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별 이 거래량도 250만 주대로 거의 이제 거래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가 이제 600만 주 수준이라면 지금 1거래량이 거의 0.3% 정도 수준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1000만 주 이상의 그런 거래량이 이제 이 페이지 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거의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지금 한 달가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거래량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가격대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가격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기 때문에 차트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60일선을 계속 지키면서 그리고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21선을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횡보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서 이 바닥 라인이 두텁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이제 거래량이 없는 채로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거래량이 조금 실려도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네, 쌍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성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평선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 수렴 구간이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 구간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증가를 할 때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 두 방향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는 좀 높아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 음봉구름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17,400원 요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CPI 지표라든지 그런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는 가봐야지
이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증시 전체가 이제 올라가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이렇게 N자로 또 좋은 방향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 음운 영역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하는데요. 분명히 이제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도 이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의미 있게 터져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언제 증가하는지도 좀 포인트를 잡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 월봉은 뭐 주가가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수급이고요.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15만 8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이 좀 좋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 투자, 보험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시는 오늘 조금 조정 차원에서 매도를 좀 했지만 사실상 뭐 12월 8일, 9일 정도에 매수했던 이 물량을 거의 꽉 쥐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3만 9천 주, 전일보다는 적게 매수했지만 지금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11월에 그 옵션 만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9월, 10월에 좀 많이 매도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수를 계속 이어가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붙었을 때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15만 주 정도, 16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잔고는 또 이제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12월 8일 54만 주 1거래, 공매도 거래가 있었을 때 1430만 주, 1440만 주 정도까지 또 공매도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1570만 주 정도에서 꾸준히 이제 감소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 했는데 지금 이제 또 많이 하루 만에 한 8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 거래 크게 없었고요. 12월 9일자도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8일에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느냐? 그때는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리밸런싱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200에 대해서 동시 호가에 좀 이제 많이 거래가 있었죠. 특히 이제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투신이 매수를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또 공매도를 그때 확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량 공매도 보유자로 좀 신고도 되어 있고요. 공매도 하면 이제 JP모건과 그 모건서울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딱 12월 8일자로 그때 JP모건이 한 50만 주, 모건서울이 한 20만 주 매도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실제 전날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고 1공매도 잔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JP모건이 그 리밸런싱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수량은 계속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블록딜 이후에 그 JP모건은 계속 이제 매수를 좀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반대로 뭐 매도 상위는 이제 메릴린치, 뭐 KB증권 요 정도인데 일단 모건서울과 JP모건은 꾸준히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느낌이 계속 매수를 좀 이어가다가 결국엔 한 번에 좀 던지는 그런 모습이 좀 들고 있고요. 항상 이제 그 던지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이용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블록딜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이제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 그 블록딜 하는 과정에서 그 물량을 이제 넘기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또 공매도를 많이 늘렸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좀 JP모건과 모건서울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달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를 계속 공매도를 타겟으로 좀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주가를 가둬놓고 계속 단가를 맞춰서 매집을 해놓고 누군가에게 그 물량을 넘기는 그 과정에서 넘기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치는 그런 과정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러네요. 하지만 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뭐 공매도 세력과 뭐 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가치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잔고는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대차 잔고도 이제 좀 많이 줄었다가 오늘 1270만 주로 127만 주가 또 늘었죠. 그래서 체결이 200만 주가, 상환이 73만 주가 진행되면서 이제 금요일인가요? 그때 많이 줄었다가 또 100만 주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리밸런싱 당시에 공매도 잔고 확 줄면서 그죠? 그 JP모건과 모건서울이 공매도를 치면서 물량을 투신 쪽에 넘겼고 거기에 대해서 대차 잔고가 줄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늘어나면서 또 이제 대차 잔고를 채워놓는 또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참 복잡하게 거래를 하면서 좀 그런 꼼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투자 증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공매도 잔고가 이용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은 15만 7천 주, 당일 물량은 46만 4천 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매도했던 것은 또 이렇게 11.76%로 채웠고요. 12월 8일자로 투신 쪽에 넘겨줬던 그 지분을 다시 또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 그 물량이 전체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좀 높아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집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다 확인을 좀 했고요. 이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최초로 8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에 인증 취득을 했다. 그래서 8메가와트에 대한 개발 소식은 우리가 계속 접해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소식을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제 인증을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8메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국제 인증을 취득을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를 바탕으로 해상 풍력 시장을 넓히고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 기관이 이제 독일의 DEWI죠. OCC 로부터 국제 형식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8메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인 이 모델은 이제 설계, 제조 평가와 형식 시험 모두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유럽보다 풍속이 느리기 때문에 서해와 남해 해상에서 저풍속에 맞게 발전 효율을 높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풍속 6.5m에서도 이제 30% 이상의 이용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구조를 바꿨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증 인증까지 이제 진행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8메가와트를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남해 그리고 제주도 쪽에 이제 계속해서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산화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풍력 이 시장에서 크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좀 여러 프로젝트에서 경쟁을 좀 했는데요. 그건 이제 터빈 기술을 외산으로 쓰고 이런 기둥 같은 거를 이제 CS 윈드라든지 그런 국내 기업이 이제 합쳐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이 터빈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밑에 것도 이제 국산화율을 높여서 진행하는 그런 컨소시엄으로 좀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남도 해상풍력인가요? 그쪽에서는 이 CS 윈드 쪽, 네, 외산 터빈을 사용한 그 컨소시엄이 수주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조 규모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쪽에서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8메가와트급까지 이렇게 개발을 성공을 하고 국제 인증까지 취득을 하면서 추후에 그 시장 진입에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확대, 그다음에 그 확대됨에 따라서 국산화에 대한 비율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풍력 발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시장도 이제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서는 이미 하부 구조물 그 오스테드와 협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주석이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협력을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의 그런 원전 시장이라든지 풍력 시장에 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비나죠. 네, 베트남 쪽의 그런 자회사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베트남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3대 SMR의 지분 투자, 한국 기업 630조 투자 시장 수주 파트너로 나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니 X에너지의 1.3억 불이라고 한다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겠죠.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1조 5천억이 아니죠. 1,500억이네요.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가 투자를 하냐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X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한미 소형 모듈 원전 협력이 더 끈끈해지게 되었다. 이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찌감치 SMR에 대해서 투자를 한 곳이 뉴스케일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엑스에너지와도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엑스에너지에 대한 지분 투자를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을 하고 DLENC는 아시아 사업 개발권을 가져가면서 엑스에너지 쪽에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SMR을 비롯한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3대 SMR 기업 모두에 국내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3대 에너지 기업이라고 한다면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인데요. 뉴스케일 파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가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제작, EPC는 이제 설계랑 그런 시공이죠. 그래서 삼성물산, 그다음에 개발 사업은 이제 GS에너지, 그다음에 테라파워는 SK그룹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빌 게이츠가 설립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SK그룹이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엑스에너지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그래서 주기기 제작을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게 됩니다. 그다음에 EPC 및 개발 사업은 DLENC가 진행이 됩니다. 주요 SMR 지원 현황을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10조로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개발 모델 수가 이미 17개죠. 거의 17개로 미국과 러시아가 거의 1순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그만큼 SMR에 대한 이 상용화가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우리나라는 구체적 상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그 투자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시적으로 좀 활용이 되어서 SMR에 대한 투자가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똑똑한 기업들이 미국과 일찌감치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에게는 개발 비용을 대주고 그 다음에 사업 비용을 대주고 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주는 대신에
이 기업이 시장을 넓혀갔을 때 그 시장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따내는 그런 구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양대 기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이 SMR에 대한 시장에 비중 있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SMR에 대한 상용화가 제일 앞서는 것은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요거와 테라파워, 엑스에너지는 다 모델이 다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물을 이용한 경수로를 줄인 그죠 기존의 대형 원전을 축소시킨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완벽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완벽한 그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라파워는 이제 소듐을 이용한 나트륨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엑스에너지는 고온 가스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는 방식이 다른데요. 추후에 그 실증을 통해서 그런 설계 인증이라든지 안전성 인증을 통해서 상용화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았고 그런 실증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상용화는 확실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대한 SMR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이 나오죠.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는 각각 소듐 냉각 방식과 고온가스 냉각 방식으로 SMR 상용화를 추진 중인 4세대 SMR의 선두주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세대 SMR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많이 진보된 그런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냉각 방식에 따라서 이 소듐 냉각 방식, 고온 냉각, 가스 냉각 방식,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는 이 물로 이제 냉각하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에 따라서 기술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 2021년 8월 주기기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이렇게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요. 엑스에너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을 DLENC의 EPC와 아시아 개발 사업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분 투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1억 3천만 달러죠. 정확하게 1억 3천만 달러지만 1,500억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지만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투자액에 비해서 이 수십 배의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엑스에너지에 대한 1,500억 투자도 상당히 큰 투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SMR 시장은 2035년까지 630조 원까지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2035년까지 지금 630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SMR 시장이 거의 뭐 없죠. 네,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면 연 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는 소리인데 아주 고부가 가치의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원전 다음으로 SMR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 원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원전 전체 이런 원자 핵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기술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꼭 이제 지구상에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에 대한 개발도 진행이 되고 그 추후에 뭐 달을 개발한다든지 화성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에너지원을 통해서 분명히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가지고 뭐 풍력을 이용한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달에는 뭐 해상 바다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없기 때문에 바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에 대한 그런 햇빛도 크게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전, 핵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주 미래를 생각한다면 머나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엑스에너지라는 것은 SMR 투자비 50%를 또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지원 규모가 총 12억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이 SMR 시장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이 또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죠. 나스닥에.
그래서 SMR 이 종목 이어서 이 SMR에 대한 종목에 이어서 또 X에너지가 상장을 한다면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얻는 그 지분 수익만 하더라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는 빚 갚는데 계속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단기 차입금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단기 차입금을 지금 이제 장기 차입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회사채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이 회사채가 이제 원래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들 수가 없었지만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미래성이 네,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기업들 차원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서서히 이제 그런 시장성도 증가를 하고 이런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입지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특사로 UAE를 방문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협력 내용은 지금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UAE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소식으로는 원전 5, 6호기를 또 건설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이제 5, 6호기가 건설 검토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UAE 같은 경우도 원전 최대 4기를 지금 늘릴 계획이고 심지어 이제 그 4기는 부지 선정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검토하는 국가들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저번에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특사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가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재용 이 회장도 직접 삼성물산 쪽을 방문을 해서 그런 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괜히 이제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번 달에 나오지 않더라도 내년 초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제가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우디 쪽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이번에도 원전 사우디와 UAE 쪽도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집트 쪽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2차 시공을 맡았지만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외형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서도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에 청년 채용을 하면은 인건비를 연 2,4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제 절감해 주는 거죠. 기업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기업에 돈을 주고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상당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 기업, 뭐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에 이제 청년 인력을 배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연 2,400만 원이면 상당히 이제 크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에너지 기업 쪽에 에너지 사업 쪽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 인건비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력이 늘어서 고용 시장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만약 이제 대출금을 높여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이제 산업 근간을 키우기 위해서 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덕분에 이런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반응 없지만 분명히 좋은 상황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